네, 이번에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만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JYP 엔터테인먼트고요. 35,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조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엔터 관련주들이 네. 그 걸그룹이나 그런 어떤 뭐 아이돌들이 또 이제 뭐 새로 음반을 내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주가가 조금 많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사실 걸그룹이나 그런 어떤 아이돌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뭐 어떤 부분들이 뭐가 나오는지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약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전혀 모르고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한번 보면 네. 일단은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한번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JYP의 그 박진영이 이제 그런 어떤 CEO 어떤 그런 마인드나 그런 어떤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엔터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엔터주의 약간 리스크가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어떤 승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연예인들이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학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가 이슈가 네. 터지거나 이러면 그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한 방에 뭐 하루에 그 어떤 개인들의 어떤 잘못 하나가 막 몇백억씩 까먹고 막 이런 시가총액이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가 좀 있는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되게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름 그래도 박진영 그 사람을 이제 되게 좀 약간 존경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괜찮긴 한데 일단 이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고점에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라고 B가 갖고 있던 회사죠. B가 이제 어떤 회사를 우회 상장해 갖고 있다가 B가 군대에 가면서 그걸 JYP한테 박진영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JYP가 된 건데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크게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약간 싼 고점인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엔터주들은 어떤가? 다른 엔터주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다른 엔터주들 SM 참 SM이 예전에 참 제가 1,600원, 1,800원에서 거래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2008년도에 막 내려갈 때는 사실 엔터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7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그 JYP 싼 고점처럼 S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고점이 낮아졌죠. 낮아지고 JYP는 잘 버티고 있는데 SM은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게 SM이 JYP를 따라갈 것이냐 JYP가 SM을 따라갈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볼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업종이 중요하다. 시황이 내려오면 다 내려오듯이 종목들이 업종이 또 흐름이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YG 같은 경우는 그 승리 사건으로 이제 좀 언더슈팅으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가 있긴 해요. 한 4만 원 정도에 가 있긴 한데 예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나왔을 때 한 8만 원까지 갔고요. 그래서 그 고점을 이제 못 넘기고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컨텐츠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고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여기서 이제 기면서 여기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굳이 이 종목을 여기서 계속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35,000원이시면 35,600원 지금 수익권이신데 일단은 좀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JYP 그룹을 얘기하면서 이 주가를 얘기할 때 뭐 아이돌의 데뷔라든지 그런 일정이라든지 저는 회사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실적 발표 어떤 일정이 있고 이 회사가 뭘 할 것이고 뭐 어떤 향후에 뭘 할 것이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JYP에서 어떤 가수가 나오는지 언제 데뷔를 하는지 언제 음반이 나오는지 이런 일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잘 몰라서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약간 고점의 어떤 모습이 나오고 이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약간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이평선들이 전부 모여갖고 지금 약간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고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떤 개별 호재가 빵 나오지 않는 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슈로서는 이게 좀 옆으로 이렇게 계속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뭐
한번 상황 보시면서 좀 지금은 수익권이시니까 좀 어느 정도 또 올라오는 슈팅이 걸려서 올라오면 좀 수익 실현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보유 의견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81,183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네. 지금 81,183원이시고 지금 네. 현재 2위권이신데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죠. 지금 모양을 보면 이게 뭔가를 기다리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내릴 텐데 이게 충분히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지금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가려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가긴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시장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가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뭐 업황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삼성전자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얼마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은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죠. 일단 하이닉스도 같이 보면 하이닉스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번 뚫어서 가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이거는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요. 한번 넘겨놓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와서 다시 원래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돌아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HMM을 한번 보시면 진짜로 시세가 갈 때 저런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 고점을 넘겨놓고 다시 그냥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올라갈 때 돌려서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크게 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약간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혼자 쉬지는 않을 것이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 그 이후에 시장이 괜찮아지면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4월 7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SDN이고요. 3,263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죠? 네, 어떻게 태양광 보시나요? 관련주고요. 네, SDN 태양광 관련주. 이 회사는 재무제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예전부터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한동안 흐름이 되게 괜찮았었는데 이 회사가 한번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흐름은 뭐 괜찮은 모습을 그때 세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역시 이게 누를 때 또 이렇게 많이 누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뭐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왔거든요. 지금 3,263원이시니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 발표를 할 때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어떤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때 발표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이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이 있죠. 신성 ENG라는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SDN보다는 좀 센 거예요, 흐름이. 지금 오늘도 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야 SDN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의 업황을 알 수 있는 OCI라는 게 이게 기준점인데 이 태양전지 원료죠. 그러니까 태양전지 쌀 OCI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은 풍력이나 이런 거보다 그 그래디페리티가 좀 더 먼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거와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단가가 이제 같아지는 시점을 그래디페리티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이제 태양광이 가장 빠르긴 해서 태양광 쪽으로 조금 많이 그리고 활용 방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기차가 만들면 뭐 천장에다가 전기차 충전 태양전지를 깔아서 뭐 운행을 하면서 충전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한 20년 전부터 계속 태양광 했는데 아직까지도 효율이나 어떤 부분들이 화석연료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매출을 많이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SDN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반등 나올 때 지금 본전을 오게 되고 그 이상의 수익권의 어떤 부분들을 주게 되면 태양광 종목을 하더라도 이 종목 하지 말고 다른 종목 하자. 다른 종목. 일단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대응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서 반등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나올 텐데 좀 너무 큰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다른 종목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N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에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고요. 18,3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카지노주죠.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파라다이스.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하고 나서 밀려서 지금 밑으로 완전 60일선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요. 일단 이 파라다이스가 그 카지노 부분 사업이 있고 이제 비카지노 부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호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카지노 부분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어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왜 이 종목을 좀 괜찮다고 보냐면 네. 그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있거든요. 이런 위기가 없었으면 이 회사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큼의 이렇게 추세가 굉장히 되게 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예전에는 엄청 쌌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와중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밑으로 그냥 다이빙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언더슈팅이잖아요. 언더슈팅인데 이전 고점까지도 아직 못 왔어요. 여행주나 이런 건 지금 한 이만큼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게 좀 실질적으로 매출 나고 뭘 하기가 아직 좀 아까 덜 보이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카지노 부분이 인력을 많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괜찮아졌을 때 오히려 비용이 좀 적게 나가는 어떤 그런 효율화된 효과가 좀 예상되고요. 그리고 비카지노 부분이 이제 그 호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만 좀 완화돼도 당장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그 뭐 밤 10시 뭐 그런 어떤 제약 사항들이 지금 계속 아직까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약간 완화되면은 이 내국인 그런 어떤 수요, 어떤 그런 기반의 좀 실적 회복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예상되면서 좀 뭐 백신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백신을 갖고 실제로 이제 그거를 그 시험 삼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국민의 한 25% 정도가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60% 70%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 코로나 환자 수가 확연하게 이제 줄어가고 있고요. 이제 뭐 마스크를 안 써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들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신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좀 해결이 되긴 할 텐데 그 부분 속에서 계속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코로나가 지금 심해졌다. 그 봉쇄를 연장한다. 이게 4월 17일까지 연장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터지면서 좀 약간 계속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거 해결되고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질 거다. 주식이 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뭐 좀 괜찮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이런 주식도 좀 미리미리 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60일선까지 좀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멈췄거든요. 하락은 일단 멈췄고요. 일단은 오늘 밤에 이제 그 인프라 법안 나오고 뭐 했을 때 여행주나 그리고 뭐 항공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조금 약간 뒤늦게 한 발 늦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여행주 항공주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좀 맞춰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이고요. 56,2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 최근에 네. 무상증자 이슈도 있고요. 네. 전문가님, 이거 네.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이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네네. 12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신규 상장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일단은 네. 지금 신규 상장주의 그런 어떤 네. 패턴들을 제가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일단 패턴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그래프나 이런 네. 어떤 패턴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최소 한 달 정도는 보자. 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는 좀 보자. 그리고 좀 한 6개월 정도 볼 필요 있다. 그 정도 6개월 정도가 돼야 좀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존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가 좀 약간 부각되는 종목이고요. 아마존이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도 한 매출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매출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2대 주주가 아마존이라서 시가총액 3,000억 정도 되고요. 물론 그런 어떤 시가총액에 비해서 좀 이제 그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작긴 하지만 뭐 유보율도 7,000%고 일단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거든요. 일단은 영업이익률 14%, 자기자본이익률 26% 정도 되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컨센서스가 지금 딱히 뭐 21년도에 한 10억 정도 일단은 뭐 많이 안 나와 있고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무상증자 이슈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4월 7일이 배정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 이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 올라와 있은 다음에 4월 7일이 지나면 권리락을 해요. 권리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흐름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4월 23일이 상장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23일에 물량들이 또 이제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또 그때 이제 매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존의 패턴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동구바이오 제약이 지난번 상담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 권리락 한 날 떴다가 밀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날이 바로 제일 고점을 형성하고 밀려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최근에 또 하나기술도 권리락 하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권리락 하고 나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죠. 예, 이렇게 밀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도 또 이것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죠. 안트로젠이 아니구나. 일단은 네, 그 하나기술을 한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락하는 다시 한번 이제 그 포인트 모바일로 돌아가면 포인트 모바일이 이제 4월 7일 날 배정 기준일이니까 제가 날짜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4월 7일이면 네, 5일 날이에요. 5일 날. 네, 5일 날, 6일 날이 권리락이고요. 그러니까 5일, 6일 전에 주가는 고점을 형성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게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상장일까지 주가가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56,200원이신데 그 전에 이거 혹시나 이게 그 무상증자 이슈가 나온 날 그때 이제 고점에서 잡은 건지 아니면 앞전부터 잡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잡으신 거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그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냥 넘겨주고 나가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자 이거. 그냥 본전 이상에서만 팔 수 있어도 그냥 좀 팔고 나갈 수 있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포인트 모바일에 대해서 원래는 신규 상장주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로 4월 5일 이전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 시에 매도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양피스톤이고요. 6,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아까 그 무상증자 제가 아까 안트로젠이 아니고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여기 권리락 여기 보이시죠? 네, 권리락 한 날 그 다음부터 쭉 밀려 내려가는 네, 이런 흐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여러 개 종목 그 무상증자 하고 나서 권리락 이후의 흐름을 여러 종목 보여드렸고요. 이제 동양피스톤 한번 보시면 동양피스톤. 네, 동양피스톤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다른 종목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내려왔고,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그 엔진 피스톤 업체인데요. 피스톤 제조업체고 국내 1위 점유율 1위고 세계 한 4위 정도의 규모의 업체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 산업재편 승인을 받아갖고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7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매출이 한 3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185억 이렇게 흐름은 지금 괜찮거든요. 괜찮은 모습이고 작년에 배당도 한 60원 했고요. 회사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안정적인 모습이고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고요. 주가는 좀 이제 좀 그래도 다른 어떤 부품주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긴 해요. 저평가돼 있긴 한데 좀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그런 부품주들 중에서도 또 인기가 있는 종목이 있고 인기가 없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PER이 낮고 어떤 재무지표가 좋은데 주가가 낮다라는 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인기가 없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게 낮게 평가돼 있어서 좋다. 이게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인기 있는 애가 더 인기 있고 또 더 인기 있는 애가 또 더 인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가 비싼 애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지금 저평가. 그러니까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약간 올라갈 때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한데
혹시나 그게 나중에 뭐 숨겨진 보석처럼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것처럼 뭐 가치가 반짝거리면서 나중에 크게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비싸지 않으니까 충분히 뭐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좀 투자를 해보는 마인드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은 매수가 6,000원이신데 5,600원, 6,000원이면 여기인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동차의 어떤 그런 또 바람이 다시 불 거예요. 불면 또 이건 분명히 다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중 30%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 예, 충분히 뭐 30% 정도 한 종목 태울 수 있고요. 뭐 많이 물려 있는 거 아니니까 다만 계속적으로 뭐 물타기를 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게 좀 보자.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빠지는 거 충분히 보고 밑에서 다시 대응하면 되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 피스톤에 대해서 회사가 안정적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